다시 하얀색 텍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영어는 세리프체로 뜨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화면 켜짐 시간 6시간 59분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버티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만에 올라온 원유아이 8.5 베타 6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유아이 8.5 베타 5차가 2월 19일에 나왔었는데 2월 26일에 베타 6차가 나왔어요. 26일이 이제 S26 언팩 날이기도 해서 이날은 뭐가 별로 없겠지 했는데 일주일 만에 굉장히 좀 빠르게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신기능은 딱히 없지만 버그 개선 위주인 것 같더라고요. 업데이트 로고부터 보면요, 빅스비에서 나만의 호출을 만들기 기능이 수정됐다 라고 하고요. 갤러리 이미지에서 스케치 변환 기능을 사용했을 때 이전 이미지 보기 버튼이 2개가 보였었던 게 하나만 보이게 수정이 됐다 라고 하고, 나와봐 나와브리프의 추천 카드 글자랑 아이콘, 그 다음에 AOD 시인성 문제도 수정했다고 하고, 디스플레이 카메라 영역 설정 변경 시에 강제 종료되는 이슈도 수정됐고, 모드 및 루틴에서 모드의 잠금화면 변경 이 오류도 수정이 됐고, 알림 카드 관련 애니메이션도 개선이 됐다 라고 하는데, 일단 해결된 버그들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빅스비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서 실험실이죠. 여기서 나만의 호출을 만들기 이거를 이제 켜줄 건데, 저번 베타 5차 때는 빅스비가 새롭게 업데이트 된 건 좋았으나 나만의 호출을 만들기가 5단계에서 이제 인식 실패가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호출을 만들 수 없는 그런 버그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한번 다시 해볼게요. 볼트야, 볼트야. 이번에는 이렇게 5단계까지 인식을 잘 합니다. 오류 팝업이 뜨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완료 누르고 하이 빅스비, 빅스비, 볼트야까지 나왔거든요. 볼트야, 이러면은 빅스비가 등장을 해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나만의 호출로 완벽하게 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5차까지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AOD 상태에서 나와브리프가 뜰 때 텍스트가 검정색으로 뜨기 때문에 AOD 상태에서는 나와브리프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는데, 잠금 화면으로 갔을 때는 검정 텍스트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잘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AOD 상태에서는 다시 하얀색 텍스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AOD 상태에서도 나와브리프가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됐고요. 물론 5차까지도 항상 그렇게 떴던 건 아니고 간헐적으로 한 반반 정도 확률로 떴던 건데, 이제는 아예 검정색 텍스트로 뜨는 확률이 없어졌습니다. 0%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잠금 화면으로 가게 되면은 배경 색깔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많긴 한데, 어쨌든 지금 배경에서는 하얀색 텍스트로 그대로 뜨고 있네요. 그 다음에 나와 브리프 뿐만 아니라 음성 녹음 같은 경우에도 나우바로 AOD나 잠금 화면에서 표시가 됐을 때 AOD 상태에서는 마이크 아이콘이 너무 배경에 마진이 없게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게 문제였고, 잠금 화면 상태에서는 배경이 하얀색으로 뜨면서 마이크 아이콘도 하얀색인데 배경까지 하얀색이니까 아예 이 아이콘이 하얗게 떠버린다 라는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AOD 상태에서 마진이 너무 없이 원형 배경에 마이크 아이콘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잠금 화면으로 갔을 때 이렇게 아이콘 배경이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다시금 변경이 되면서 마이크 아이콘이 제대로 보여진다 라는 거는 개선이 확실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확대했을 때처럼 마이크 아이콘과 배경의 마진이 이 정도는 충분히 여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백이 이렇게까지 너무 좁게 유지되는 거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결되면 완벽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원유아이 8.5 베타의 배터리 타임이 지난번 베타 5차 때 개선이 됐잖아요. 베타 5차 때 화면 켜짐 시간 7시간 1분을 기록을 하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원유아이 8.5 베타 중에서는 가장 낫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베타 6차에서도 비슷하게 화면 켜짐 시간 6시간 59분에 나왔습니다. 둘 다 풀 와이파이 상태로 썼고요. 사용한 내역은 비슷해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썼고, 저번에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 다음에 뭐 빅스비 이렇게 썼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베타 5차나 6차나 배터리 타임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S25 울트라가 처음 출시했을 때는 원유아이 7.0을 탑재하고 나오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화면 켜짐 시간이 8시간 19분까지 갔었습니다. 풀 와이파이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배터리가 좀 아직까지는 복구가 덜 됐다, 1시간 정도가 더 빨리 닳고 있다 라는 게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공개된 S26 울트라는 배터리 타임이 S25 울트라보다도 더 길다 라는 테스트 결과도 제가 몇 군데서 봤다 보니까 S26 울트라가 도착하고 나면은 제가 직접 써보면서 S25 울트라의 원유아이 8.5 베타 버전과 S26 울트라 정식 원유아이 8.5 버전의 배터리 타임 차이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쨌든 항상 문제는 풀 와이파이 상태에서는 이 정도라도 화면 켜짐 시간이 가는데, 와이파이가 아니라 데이터를 쓰는 순간 배터리가 너무 녹아요. 이 갤럭시 좀 특이인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뭐 한 5시간, 4시간 요 안짝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S26 울트라에서는 과연 요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됐을지 이것 또한 제가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
이후에도 이게 S26 시리즈 언팩하는 그 날에 나온 펌웨어라 그런지 S26 시리즈의 신기능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갤럭시 AI 탭에서도 보시면은 S26 핸즈온 때 말씀드렸던 알림 하이라이트, 나우너치 뭐 이런 거 지금 전혀 뜨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이렇게 S26 자체의 신기능이라고 하는 걸 빼더라도 카메라 어시스턴트가 가장 최근 업데이트인 4.5.00.19 버전에서 업데이트 내역에 24메가픽셀 해상도 동영상을 부드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S26 울트라에서는 다 지원을 하는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실행해 봤을 때 S26 울트라에서는 아직까지 해당 기능들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이 된다면 여기 사진의 고급 해상도 옵션에서 눌렀을 때 여기 상단에 24메가픽셀 모드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 다음에 동영상 쪽으로 왔을 때 여기에도 동영상을 부드럽게 라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연 원 UI 8.5 정식이 올라온 이후에도 지원이 안 될지, S26 시리즈 출시 이후에 좀 한참 지나서 지원을 해줄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끝나누기로 안 들어가 버릴지, 이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엑스포트 로우에서는 24메가픽셀 모드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도 충분히 24메가픽셀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시기가 조금 빠르진 않다고 하더라도 엑스포트 로우에서 24메가픽셀 촬영이 되는 이런 모델들은 전부 좀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24메가픽셀 촬영 모드를 추가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 UI 8.5 베타가 시작된 이래로 아직까지 잡지 못한 버그들이 여전히 베타 6자까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설정을 들어와서 소리 및 진동을 가시면요, 여기 음질 및 음향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딱 켰을 때 굳이 스크롤이 될 필요가 없는 그냥 하나면에 딱 보이는 화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스크롤이 돼요. 그래서 이게 위에가 올라가요. 이렇게까지 표시될 필요가 없는 구간이거든요. 동일하게 앱 소리 분리 재생도 이렇게 굳이 스크롤이 될 필요가 없는 화면인 거잖아요. 얘는 스크롤 안 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밑에 바운싱이 되게끔 됩니다. 이게 정상 UI인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글자 크기와 스타일에서 다른 폰트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폰트 크기를 한번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기본 글꼴로 돌아와서 상단바를 보게 되면은 이 시계가 기본 폰트의 시계 폰트가 아니라 로보토라고 하는 원 UI의 기본이 아니라 안드로이드의 기본 글꼴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단바를 내렸을 때도 여기 이 글꼴 자체가 원 UI의 폰트 기본이 아니에요. 시계도 그렇고 옆에 있는 날짜 텍스트도 그렇고 쉽게 말해서 폰트가 깨져서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글자 크기를 바꿔주게 되면은 시계 폰트도 돌아왔고요. 그 옆에 있던 날짜 텍스트도 폰트가 돌아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폰트 관련돼서 또 이슈가 안드로이드 웹뷰 시스템과 원 UI 8.5 폰트 시스템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글은 제대로 고딕, 산세리프체로 잘 뜨고 있는데 영어는 명조체, 세리프체로 뜨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숫자도 동일하게 산세리프로 떠야 될 게 세리프체로 뜨고 있고요. 한문도 이렇게 세리프체로 뜨고 있고, 일본어, 히라가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리프체로 뜨고 있습니다. 이게 또 모든 환경에서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은 나무위키 뷰어라는 앱으로 띄운 화면이었고요. 삼성 인터넷에서 띄우게 되면은 또 정상적으로 잘 떠요. 일괄적으로 다 고장난 것도 아니고 앱마다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눈에 거슬리고요. 그리고 이게 S25 울트라에서만 이런 증상이 또 발현이 되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한자도 이렇게 산세리프체로, 일본어도 이렇게 산세리프체로 뜨는 게 원래 정상적인 폰트 렌더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지속된 지 꽤 됐어요. 거의 한 두세 달은 된 것 같은데, 삼성 멤버스의 문의에도 그렇고 직접 1대1 문의를 넣은 분께서도 그렇고, 삼성은 구글 탓, 구글은 삼성 탓,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빨리 좀 정식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라도 해결이 됐으면 좀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포토 에디터에서 동영상을 편집하고 저장 중인데, 이 상태에서 홈화면으로 가게 되면은 상단에 이렇게 동영상 저장 중이라는 알림이 뜨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밑에 있는 알림을 건들게 되면은 얘가 부들부들 되는 이슈가 알림 카드 애니메이션 개선 이렇게 써 있었는데 뭐 딱히 개선은 안 됐어요. 알림 카드지만 여전히 부들부들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뿐만 아니라 지금 밑에 화면 녹화도 1초 단위로 바뀌잖아요. 이 위에 있는 이 알림을 건들게 되면은 화면 녹화 알림도 1초 단위로 부들부들 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베타 1차 때부터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은 수동으로 날짜랑 시간을 조금 바꿨는데 3월 3일 9시 42분이 현재 폰에 세팅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캘린더랑 시계가 들어있는 이 폴더 열지 않고 밖에서 보면은 아직도 2일, 그 다음에 6시 25분 정도로 시계가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확대를 하면은 다시 날짜도 3일, 그리고 9시 43분으로 정확하게 표시가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반영을 홈화면까지는 안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앱서랍에서는 실시간으로 잘 반영이 되거든요. 큰 폴더에서는 실시간 반영이 돼요. 그런데 작은 폴더 상태에서는 여전히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됩니다. 이 이슈도 조금 해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버그까지는 아니지만 UI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전화 앱을 보시면은 하단 플로팅 바에 아이콘과 텍스트가 밑에 변기가 되어 있죠. 갤러리도 아이콘과 텍스트가 동시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도 아이콘과 텍스트가 동시에 뜨고 있고요. 모드 및 루틴에서도
중에서도 아이콘과 텍스트가 플로팅 바에 함께 뜨고 있는데 유독 시계 앱에서만 플로팅 바에 이렇게 아이콘만 띄워놓고 있습니다. 밑에 텍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시계 앱을 업데이트를 해서 타이머, 스톱워치, 세계시각, 알람 이렇게 넣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타 6차까지 오는데도 뭐 시계 앱이 따로 업데이트된 경우도 없었던 것 같고요. 혹시 뭐 시계 앱 팀만 싸워서 얘기를 못 듣는 건 아니죠? 둘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시계 앱에다가도 그냥 플로팅 바 템플릿을 조금 통일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플로팅 바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 이게 이번에 원UI 8.5의 거의 핵심 디자인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삼성 앱에서 이런 걸 다 쓰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삼성 헬스 들어가 볼게요. 삼성 헬스도 이렇게 하단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데 플로팅 UI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단에 여기도 그래요. 이것도 원래 같으면은 갤러리처럼 이렇게 플로팅 형식으로 변경이 돼야 될 텐데 상단에 전반적인 바가 유지가 되어버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새 거의 버려졌다시피 한 삼성 뮤직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하단에 플로팅 바 안 뜨고요. 갤럭시 스토어는 심지어 아예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단 내비게이션 바가 플로팅 UI가 아닌데다가 그 다음에 삼성 멤버스도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가 있지만 플로팅 UI가 아니고요. 그리고 스마트 싱스도 여기가 딱히 플로팅 UI는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삼성에서 퍼스트 파티로 만든 앱들인데도 불구하고 원 UI 8.5가 뭐 아직 정식이 안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베타 기종에서는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업데이트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앱들이 과연 바로 적용이 될까 라는 의문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뭔가 핵심 디자인 언어가 추가되거나 변경이 되면은 삼성에서 만드는 앱들은 최대한 다 동일하게 같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좀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 UI 8.5 베타 6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갤럭시 S26 시리즈도 공개가 됐고 정식 출시가 되고 나면은 원 UI 8.5의 정식 펌웨어가 이제 세상에 뿌려지게 되는 건데 과연 S25 시리즈의 정식 펌웨어는 언제 나오게 될지 그리고 S24 시리즈 그 이하의 모델들은 원 UI 8.5 정식 펌웨어 업데이트 일정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점점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7차에서 한번 좀 신기능을 먹고 정식으로 갈지 아니면 정식에서 바로 신기능을 먹으면서 끝날지 이런 부분 또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26 울트라가 저한테 오게 되면은 S25 울트라의 원 UI 8.5 베타랑 S26 울트라의 원 UI 8.5 정식 버전을 또 한번 비교해서 과연 어떤 기능들이 빠져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